어저께 제가 고속버스 택배에 대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포항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뭐라고 왔냐면, 아, 이게 진짜 불법이 맞아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순간 저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 파충류가 고속버스 택배로 이동을 하는 게 불법인가? 근데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잠깐 네이버 블로그만 하나 뭘 보고 그게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상을 올린 거죠. 그래서 동생이랑 연락을 끊고 막 이제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뉴스라든지 이것저것 뒤져보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충류는 일반 택배로 보내든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든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나눠지더라고요. 이 사진 보시면 반려동물이 있고 멸종위기동물이 있고, 반려동물 하면은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기니피그, 토끼, 고슴도치 이런 동물들이에요. 반려동물. 근데 이 가운데 껴있는 이 도마뱀, 이 생물은 아직까지 어떠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택배를 보내도 불법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법 자체로 분류를 하면 이 도마뱀들은 애완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분이 반려생물로 나뉘게 되는데, 반려동물로는 이제 법안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 반려생물로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서 파충류나 어류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동물법 개정안을 작년 11월에 발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무슨 동물법 발의안 때문에 파충류 협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그런 일이 있었죠. 파충류 운송 방법을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애완동물 자체를 일반 택배로 보내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애완동물들은 좁은 공간, 어두운 공간을 싫어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강아지를 얻어 입양을 하면 제가 직접 지방으로 데리러 갔었습니다. 그런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로 개고양이, 토끼, 그런 어둡고 좁은 공간을 무서워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내는 걸로 질식사도 하고, 그래서 그 동물보호법이 나온 거래요. 저는 그런 일반 택배라든지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다는 것 자체도 몰랐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이제 파충류를 접하면서 이 고속버스 택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파충류들은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진다는 걸 파충류를 입문하면서부터 알게 됐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했었고, 불과 어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까지도 고속버스 택배사에서 생물은 안 된다고 하니까 몰래 보내야지, 이런 정도 수준이었죠, 정보가. 2019년도 8월 달에 이제 뉴스 기사 난 거를 확인을 했는데, 반려생물에 관한 그런 규정은 아직까지 없어서 불법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놀란 게, 파충류를 일반 택배로 보내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택배도 보내주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저도 동물을 굉장히 오랫동안 키웠고, 이 파충류들도 굉장히 제가 애정을 갖고 키우고 있는데, 고속버스 택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송법에서 개고양이들은 동물만 배송을 하는 그런 업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조건이 이제 물 주고 밥 주고 이게 돼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운송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근데 파충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파충류 같은 경우는 일반 택배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일반 택배는 이들한테 학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고속버스 택배 같은 경우는 파충류들 대부분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비좁고 어둡고 이런 곳을 좋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좁고 어둡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큰 케이지가 필요하지 않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친구한테 이 정도의 케이스는 굉장히 호텔급인 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 한 2-3시간 보낼 때 급수 시설까지 마련을 해줍니다. 이렇게 급수 시설을 마련을 해줘요. 이 벽에 묻은 물도 먹을 수 있고요. 탈수 증상이 혹시나 그럴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물을 원치 안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래도 탈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을까봐 이 뚜껑을 닫고 고속버스를 타고 2시간, 1시간 이런 거리를 가는 거예요. 오히려 파충류들한테는 최고의 운송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일반 택배로 보내는 건 저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 아이들을 일반 택배로 보내면 과연 멀쩡하게 도착을 할까요? 물론 얘네도 생물이기 때문에 고속버스 택배도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아나무인 식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좁은 곳, 어두운 곳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수시설도 돼 있죠. 얘네들이 충분히 넓은 공간에 지금 보관이 돼 있죠. 이 상자 안에 완충시설까지 해놓고 버스 택배를 조용히 보내는 거예요. 어제 이것 때문에 한 5시간을 인터넷을 뒤져본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동물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가 돼서 이런 반려생물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면 안 된다, 만약에 안 된다, 뭐 불법이다 하면은 저는 이제는 안 합니다. 하지만 이 개체의 특성을 보고 그런 법안이 좀 알맞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왜냐하면 고속버스 택배라는 것 자체가 이 파충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뭐 학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제가 보세요. 여기다가도 요만한 은신처를 넣어줬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들이 여길 꼭 들어가요. 좁은 데를, 어둡고. 이렇게 완충시설까지 해놓고 이렇게 해서 1-2시간 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솔직히 대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파충류를 뭐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겠죠. 이렇게 이 좁은 공간에 넣는다고 아이들이 학대가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은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아무 그냥 네이버 블로그 하나 검색해서 올린 거라서 좀 바로 이제 내렸습니다. 뭐 저도 막상 겪어보고 나니까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다시 들어가라,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개체에 맞게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잘 법안이 발의가 돼서 파충류 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한테 일반 택배 되냐고 물어보는 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택배는 보내지 않습니다. 고속버스 택배 보내는 것도 얘네가 시끄럽진 않을까, 얘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보내는데, 일반 택배는 죽으라는 거죠. 자, 어제 올린 영상에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서 솔직히 좀 짜증도 났었는데, 제가 부족한 정보 때문에 그분들도 오해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파충류는 고속버스 택배를 보내도 불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애완동물, 멸종위기종 그 외에는 아직은 법이 없어요. 제가 정말 깨끗하고 이쁘게 키운 우리 애기들 받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드릴 수는 없는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면 2시간, 3시간 만에 이제 가니까 1박 2일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2박 3일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제 손에서 보내져서 입양자가 직접 받으니까 배송상 사고 날 위험도 거의 없고요. 고속버스 택배를 보내는 거에 대한 뭐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게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게 정보가 별로 없어서 진짜 찾는데 좀 애먹었거든요. 근데 검색을 하고 계속 하니까 몇 가지 알아내서 이런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찍었습니다. 파충류의 운송 방법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고택 보낼 때 이거를 다 막아도 요 사이 틈으로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핫팩은 식지 않습니다. 어제 8시간 해놓고 한번 해봤는데 별 문제 없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